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임장간답시고 관광버스 타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f you're in an inflationary environment, maybe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is to borrow money. Like, for example, if you're making the equivalent of $100,000 a year and the money keeps losing 20% of its value and your salary goes up 5% a year, in 10 years you won't be able to buy anything. You'll be utterly poor. What I would say is the road to serfdom lies in working exponentially harder to earn a currency growing exponentially weaker.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의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오를 만한 유형자산과 교환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buy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exchange를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5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황금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100의 무게감이 있는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을 해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여신의 무게가 떨어진 상태로 그 대출을 상환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부동산이나 막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를 수 있는 유형자산을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새우깡 가격은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1971년도에 50원이었던 새우깡이 1990년도에는 300원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13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1800원, 2000원을 상회합니다. 설명을 조금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971년도의 가격과 1990년도의 가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1971년도에 1000원이라는 돈으로 새우깡 20봉지를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후 1990년에 1000원으로는 새우깡 3.3봉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000원짜리는 과거의 1000원과 미래의 1000원, 같은 종이에 써져 있는 숫자 1000원은 같은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1971년도에 1000원으로 새우깡 20봉지와 교환을 해놨는데 20년 후에 새우깡 3.3봉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7봉지가 어디로 사라졌나요? 네, 1971년에 1000원으로 새우깡 20봉지와 교환한 누군가가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새우깡 17봉지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71년도에 전세보증금 3천만원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새우깡 50원, 즉 60만 봉지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의 구매력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3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새우깡 10만 봉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971년도의 돈 3천만원과 1990년도의 3천만원은 같은 돈이기 때문에 양쪽 변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집주인한테 새우깡 60만 봉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 새우깡 60만 봉지가 아닌 새우깡 10만 봉지만 돌려받았습니다. 1971년도에 맡겼던 60만 봉지가 10만 봉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971년도에 3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이 새우깡 50만 봉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3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마트에서 수박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샀을 때와 카드로 구입했을 때는 다릅니다. 현금으로 수박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수박으로 교환된 거예요. 하지만 카드를 긁어서 수박을 샀을 경우에는 세상에 없던 3만 원이라는 돈이 빚이라는 형태로 화폐가 팽창한 거예요. 카드를 긁는다는 행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화폐는 그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동안 전세를 산 사람이 잃은 게 무엇일까요? 새우깡 50만 봉지만 잃은 건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세입자가 잃은 것은 새우깡 50만 봉지만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새우깡 50만 봉지에 20년 동안이라는 기회비용은 20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전세를 사라라는 얘기인가요? 전세를 살지 말아라는 얘기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전세를 살지 말고 집주인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채를 가져와서 나의 기회비용으로 삼고 미래에 가치가 떨어진 부채를 상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숏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상 한번 더 볼게요. If you're in an inflationary environment, maybe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is to borrow money. Like, for example, if you're making the equivalent of $100,000 a year and the money keeps losing 20% of its value and your salary goes up 5% a year, in 10 years, you won't be able to buy anything. You'll be utterly poor. What I would say is the road to serfdom lies in working exponentially harder to earn a currency growing exponentially weaker. 여러분, 임장을 다니시는 것도 좋고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환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신을 가지고 미래에 오를 수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